그리고 이 더스트 내용을 베이스 컬러뿐만 아니라 여기 오파시티에도 이 먼지 모양을 나게 하려면 멀티플라이를 밑에다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 더스트 내용,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 컬러에 가는 부분을 빼고, 그쵸? 빼고 요 부분하고 넣어줍니다. 근데 이 부분 넣어줄 때는 이 자체가 사실 RGB가 필요 없어요. 알파에 들어갈 때는 단일 채널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RGB 뭐가 됐든 다 그냥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R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줘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컬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퍼시티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쵸? 이 정도 정해져 있고, 베이스 컬러가 꽉꽉 채워져서 어두운 부분이 더 이게 아까 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이 이 모양대로 나오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티클로 가서 이거 링으로 보는 거 말고 더스트 베이스의 시간을 다시 0초로 주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레벨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죠. 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아랫부분이 무거워지고 완전 동그란 마스킹은 사라졌죠. 어두운 부분의 마스킹. 그쵸? 이렇게. 자, 이제 시간을 줘서 다시 2초 정도 줬죠? 2초 정도 줘서 봅니다. 이렇게. 2초 정도 가서 줘서 보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자, 라이트의 영향을 받는 거 그리고 그림자가 그 노멀 맵도 디스트가 돼서 플로우 맵이 구겨져서 같이 움직이는 거 그림자가 이걸 확인하려면 좀 많이 봐야겠네요. 다시 불러볼까요? 둘 다 켜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림자의 페이크 섀도우 준 내용을 MI에서 컨트롤 할 수 있죠. MI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 이미터 리셋을 켜서 페이크 라이트에 관련된 페이크 섀도우 값을 만약 0을 주면 엄청 진해지거든요. 바닥이 그림자가 엄청 진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그림자가 이제 밝아지면서 없어져요. 원래 0.3이었죠. 그리고 요 페이크 섀도우 여기 밑에 디바이드 나누기를 보면은 0을 주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원래 기본값이 1이었어요. 1 이상을 주면은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림자가 더 부드러워져요. 1 이하를 주면 그림자가 더 조금씩 날카로워져요. 이렇게 날카로워지고요. 기본값 1이었고 여기서 이제 포스는 그림자의 경계 위치예요. 경계 위치. 여기서 0이었죠. 0.1, 0.2 하면 아래로 좀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일단 이걸 좀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내려가고 0이면 이렇게 중간 정도 오고 마이너스 0.2면 위까지 올라옵니다. 그림자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이 부분 텍스트 앤 디스트는 여기 이제 그림자가 같이 이거를 한번 0을 줘볼게요. 그러면 처음 나온 그림자가 그냥 유지돼요.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림자를 좀 1까지 줘볼게요. 그러면 사라질 때의 그림자도 살짝 구겨지면서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죠, 그림자가. 자, 안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 재질, 여기 재질의 베이스 컬러에 들어가는 색상, 그러니까 이 더스트의 재질 느낌이 사라지는 것과 그리고 이 그림자가 사라진 느낌이 같이 가는 거죠. 1일 때.
이 디스트가 1일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1일 때. 그리고 이 러프는 우리가 아까 설정해준 여기 그림자를 두 가지, 그러니까 노멀 텍스처를 두 가지 용도로 섞어서 그림자를 섞었죠. 요거를 1로 주면 이렇게 요런 느낌. 네. 1로 주면 B가 1이 되니까. 그쵸? 아예 그 구 형태를 잘 보이게 하는 그림자 느낌. 그리고 이걸 0을 주면 구 형태는 잘 안 보이고 이런 어 듬성듬성 이렇게 노이즈가 잘 보이죠. 그쵸? 각각 그림자에 맞는 노멀 맵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넣은 요 내용에 따라 그림자가 지게 되는 거죠. 이게 0이면 이렇게 되고 1이면 이렇게 되고 0.5면 반반 섞은 거죠. 그래서 0.5가 적당한 수치가 되겠죠. 이걸 다 풀면 원래대로 좀 부드럽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거를 충분히 MI에서 조절해서 더 어두운 부분에서는 더 밝게 나오고 더 밝은 배경에서는 더 어둡게 해볼 수 있겠죠. 디스트는 이거 너무 많이 주시면 망가져요. 이렇게 아주 그냥 네, 이렇게 망가지게 되니까 많이 줘봐야 이하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적당히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보일 듯 말 듯 사라지는데 움직이는 형태인 거죠. 그게 뭐 잘 보이게 하고 싶으면 진하게 주고 섀도우를 0으로 주고 뭐 올려주면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이것도 뭐 올려주고.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느낌은 요 상태로 그냥 맞춰놓으면 기본값이 요거예요. 원하는 느낌이.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뷰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는 이게 제가 지금 가짜 라이트를 준 거잖아요. 가짜 라이트를 요렇게 준 거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에서 중간쯤 바라봤을 때 적당한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각자 그림자라는 게 이렇게 조금 티가 나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어두워지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뷰에서 봤을 때 제일 적당하죠. 이 위쪽에서 위 뷰에서 봤을 때. 이거죠. 네, 이렇게. 자, 이 효과를 어두운 레벨이라고 하고 좀 어둡게 해볼게요. 자, 어두운 레벨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잘 어두운 데에서는 굉장히 진하게 잘 보이는데 오히려 더스트의 문제는 밝은 데에서 어떻게 보이냐예요. 밝은 데에서. 왜냐면 라이트 영향을 받으면서 페이크 섀도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원래대로 한 요 정도가 굉장히 밝은 데죠. 밝은 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라이트의 효과도 자, 보려면 이렇게 이렇게 라이트가 먹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진하기는 이제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주면 돼요. 이제 그 내용대로 뺐으니까 좀 진해졌죠? 네. 그래서 주변광의 라이트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웨이브에다가 같이 써야겠죠. 웨이브에다가 자, 웨이브 이걸 모두 저장하고요. 이제까지 한 거를 모두 저장을 하고 파일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웨이브
파티클을 열어서, 그쵸? 탐색 누른 다음에 여기서 더스트로 링을 만들죠. 더스트 링. 링을 오른쪽 버튼에서 이미터 익스포트해서 가져갑니다. 더스트를. 근데 이 더스트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반투명으로 진하게 된 것들은 앞으로 가릴 요량이라면 이제 이쪽에 놓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일 안쪽에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펙트를 다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크기에 맞게 이제 펼쳐야겠네요. 자, 크기에 맞게 드래그가 3, 네, 3 정도면 적당하고 반대로 이렇게 시작 때 빨리 퍼지게 해야겠죠? 빨리 퍼지고 시간을 0초로 돼 있으니까 여기 2초나 2초 정도 주면 되겠네요. 2초. 여기서 실린더 미리 보기는 해제를 해두겠습니다. 처음 먼지 퍼지는 게 오히려 좀 넓어야겠죠. 그리고 타이밍도 먼지는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딜레이부터 어, 그리고 퍼지는 구간이 넓어야겠네요. 넓고 얘를 짧게 져가지고 40, 40에 40 드래그가 0.1초에 작동하게 이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저장. 이번엔 플레이를 해서 할 건데 얘는 이제 지우고요. 테스트 한 것들 좀 지우겠습니다. 좀 너무 위쪽에서 나오네요, 이게. 그리고 타이밍도 짠 나오니까 실린더를 마이너스 한 50을 줘서 살짝 아래로 낮춥니다. 링에서 좀 나오게. 좀 너무 낮췄네요. 한 30? 네. 그리고 조금 더 키워도 되겠네요. 50에서 100. 더 많은 수치를 이미 웨이브가 나왔을 때의 그 링 벌어진 위치에서 나와야 되니까 벨로시티 스케일을 많이 줄이고 이 정도로 줄이고 이렇게 벌려서 처음부터 벌려서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G를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정도. 그리고 드래그 1. 드래그 스케일을 더 단순하게 끝에 거를 지우고 1에 1초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됐을 때 0.8이 되게 0.8이 아니죠. 8이죠. 8.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멈춰야 되는데 네, 3 정도 줘야겠네요. 그리고 딜레이가 0.1인데 0.2만큼 주고 저 시작을 0.1로 주고 그 시작이 좀 줄면서 커져야겠죠. 위에서
230, 230에서 좀 퍼지는 형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 GPU 스프라이트로 쓰는 것들이 개수가 늘려도 한 번에 연산을 하기 때문에 어, 동시에 여러 개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개를 넣어도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더스트 링도 지금 개수를 23개 정도 쓰고 있는데 그 이상을 쓸 수 있게 GPU 스프라이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 이펙트 재질에서 이 GPU 스프라이트로 했을 때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점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이나믹을 쓰지 않고서 이 GPU 01번과 02번을 진행한 것처럼 얘도 GPU 스프라이트로 적용하면서 다이나믹 대신에 컬러 벡터 값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500개, 1000개 늘려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것처럼 이 GPU처럼 더스트 링도 원본 마스터 매터리얼을 GPU 스프라이트 모듈을 관련된 모듈을 쓸 수 있게 다이나믹을 바꾸겠습니다. 다이나믹을 못 써요. GPU 스프라이트에서는 모듈 제한에서 다이나믹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요놈이죠. 요놈에서 다이나믹을 가면 이렇게 타입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많이 GPU 스프라이트처럼 가볍게 쓰기 위해서 여기 대신에 컬러를 쓸 거예요. 컬러. 파티클 컬러를 써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컨트롤 V를 놓고 여기다 주석을 답니다. 알아보기 쉽게 R 그러니까 첫 번째 채널은 스케일로 할까요? 스케일. 디스트죠. 디스트. 첫 번째 채널 이렇게 해서 옮겨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G는 뭐죠? UV 스케일이죠. UV 스케일. 헷갈리지 않게 적어놓고 여기다가 컨트롤 드래그해서 옮기고요. 지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옮겼는데 파티클 컬러 RGB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컬러로 꽂아줬던 파티클 컬러 RGB는 빼주고 새롭게 3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파라미터화 합니다. 오른쪽 버튼 파라미터를 변환 컬러라고 줄 거고요. C만 대문자로 이렇게 색상은 기본 111 값을 여기다가 대신 넣어주는 거지. 컬러 역할을. 자, MI에서 컬러를 수정하고 그 대신에 파티클 다이나믹 대신 파티클 컬러로 각 채널 항목으로 컨트롤 하는 거죠. 자, 저장하고 자 이렇게 되면 파티클 이미터에서 오른쪽 버튼 타입 데이터에서 GPU 스프라이트로 써볼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안 되니까 지우고요. 자, 그 대신 컬러 오브 라이프를 똑같이 넣는 거예요. 지우기 전에 컨트롤 Z. 알아야 돼요, 이거. 자꾸 헷갈리니까. 디스트는 0에서 1이 0에서 0.7이에요. 그쵸? 0에서 0.7로 컬러를 줍니다. 이렇게 컨스턴스 커브로 줘서요. 자, 0에서 0.7, 1이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의 스케일은 1에서 2. 그쵸?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G죠. 1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더스트가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진 더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 개수를 이제 늘려도 연산이 조금 더 가벼워지죠. 훨씬 많이. 100개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배 정도만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스트 링의 위치를 안쪽에다 배치를 합니다. 제일 안쪽에
제일 왼쪽에 배치해야 2m의 위치가 제일 먼저 표시되고 그 위로 표시됩니다. 더스트 링이 제일 우측에 있으면 이 모든 이펙트들을 가리게 돼요. 이 진한 먼지 이펙트가. 그리고 여기 라이트가 있는데 이 라이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을 했던 내용은 디폴트 릿의 트랜스루센트이기 때문에 이 라이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에서 에펙트 트랜스루센시 반투명의 영향을 체크를 하면 라이트 연산을 반투명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요.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요거랑 요것만 이렇게 두 개만 켜서 볼게요. 자, 보다시피 이 파티클 라이트에서 쓰고 있는 2m 라이트가 파티클 시스템의 라이트가 다른 2m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더스트에도 지금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레벨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레벨 자체 환경이 밝은 환경이라 굉장히 밝은 환경이라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자 환경을 조금 여기랑 맞춰 줄게요. 이처럼 인텐시티 강도를 1로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재질의 내용도 UGTX가 8 정도 되어 있는데 0이면 이렇게 되고 1이면 원래의 텍스처의 밝기만큼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진해졌죠.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조금 더 확인하기가 편하죠. 좀 위쪽으로 올리고 네, 이렇게 자 다시 솔로잉을 풀고 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네, 충분히 더스트가 느껴지죠. 이게 지금 지상으로부터 100 센티미터 1m 정도 위로 올린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바닥을 찍어서 볼 때도 조금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위쪽으로 살짝. 그렇죠? 묻히지 않게. 자, 캐릭터의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 1번 어택에서 웨이브 몽타주를 열고 자, 바닥을 찍는 거. 그렇죠? 좀 더 잘 보이게. 자, 자, 이 PT 웨이브를 한 10만큼만 더 올려주죠. 20만큼. 네. 잘 보이게. 네, 여기서도 더 잘 보이게 올렸기 때문에 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데코레이션을 넣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이 네. 자, 이 웨이브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웨이브 메쉬를 만들어서 웨이브 메쉬 RF 왜곡을 넣었었죠. 왜곡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왜곡 효과도 이미트 익스포트 넣어주고 크기가 지금 3 정도 되어 있는데 자, 그 해당 월드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F를 누르면 그 해당 오브젝트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화면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 네, 왜곡이 네, 잘 나오고 있네요. 꺼지면서 왜곡이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더스트의 개수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안 보이니까 20, 30? 네, 30 정도로 하겠습니다. 30 정도로 하고 라이프 타임도 1초에서 2초 사이.
그리고 이 사라지는 형태 알파 오 라이프도 자동 제한 주고요. 조금 더 일찍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만져줘야겠네요. GPU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더 잘 보이게 네, 맥스를 4 정도까지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을 2까지. 네, 이제 잘 보이네요. 그래서 네. 조금 줄여도 되겠어요. 지금 2배 정도 1, 3, 3, 2였으니까 4에서 네. 그리고 이 GPU 02번의 라인을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한 줄로 나오는데 한 285, 한 5 차이 정도 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GPU 1번도 색깔이 여운이 남게 이 0.3초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1로 가게. 좀 같이 남게. 네. 보니까 이 끝에 색감이 너무 파란색으로 가는 것 같아서 끝에서 그쵸? 약간 0.3초로 바로 가는 부분을 보라색으로 좀 여운을 남게 0.5초로 해주고 네, 약간 하늘색을 띠게 해주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사라질 때 사이즈 바이 라이프를 추가를 해서 자 1이 될 때 0이 되고 0.5초까지 1이었다가 작게 사라지는 형태. 또 같이 인스턴스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퍼지는 이 타이밍 있죠? 이 타이밍. 이미터 딜레이가 0.35인데 0.33? 네, 0.33 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0.01 단위까지 만져봐야 돼요. 네, 이렇게 링에 퍼지는 느낌하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맞춰주는 거죠. 이제 이 웨이브 버전은 좀 바닥으로부터 기운을 퍼지게 네, 빠르게 바닥에서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운을 남기는 웨이브예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여기까지 했고 처음에 번쩍일 플래시 뱅 역할을 할 녀석을 이 스피어 마스크를 복제를 해서 얘 이름을 플래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부터 퍼지게 할 거예요. 똑같이 엘러가 SS 그대로 쓸 거고요. 스피어 마스크와 이 두 개를 켜고 컬러 오브 라이프를 얘를 지우고 이 라이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이트에서 컨트롤 드래그해서 카피해 오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1500 정도 되는데 500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짧게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컬러 오브 라이프만 10배 정도 올려주고 두 번째는 0.5에 10배 정도 똑같이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 1, 2프레임에 시선을 잡는 집중. 이게 없어도 지금 이 웨이브가 처음에 번쩍이긴 하지만 그 안쪽까지 멈췄을 때 채워주는 형태. 이 느낌하고 이 느낌. 안쪽을 좀 채워주는 형태를 넣어서 네, 처음에 한번 펑 터지는 형태를 연출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퍼지는 거죠.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10배였는데 반절 정도.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웨이브 메쉬 REF로 퍼지는 라이프 타임 시간을 좀 주고요. 이니셜 사이즈를 3.5만큼 키워서 왜곡의 여운을 좀 줍니다. 자, 크기를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크기를 4 정도 키우고 2.5. 이 정도 크기니까 끝에까지 가는 게 보이네요. 한 0.2 정도 더 작으면 될 것 같아요. 1.8. 3.7. 딱 라인이 끊어지는 형태, 딱 끊기는 부분까지 맞춰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디테일하게 근사값을 계속 만지는 게 제가 이펙트를 퀄리티를 업을 할 때 수정을 많이 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끝부분에 자잘한 수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 컬러의 더스트의 컬러도 너무 그러니까 띡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앞부분을 컬러 오버 라이프에서 알파를 두 번째로 하고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하게 0, 0, 0.1에 1, 2였죠. 예, 네. 2 정도 됐었죠. 알파가. 저장하고 더스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사라지게. 더스트를 좀 더 많이 티가 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어, 요 기존 더스트 베이스가 이렇게 망가졌죠. 기존 게. 얘를 돌리려면 웨이브에서 썼던 더스트 링을 반대로 이미터 익스포트를 해서 가져가서 컬러 오브 라이프를 지우고 다이나믹을 지워서
컬러 오브 라이프를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잘 이쁘게 나오겠죠. 네. 일단은 다시 더스트 링으로 와서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이 강도를 세게 주거나, 예를 들어서 얘를 넉넉하게 세게 주거나, 이게 그 더스트 먼지를 많이 주고 싶으면요. 근데 저는 이제 웨이브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 주고, 여기 MI에서 처음에 조정한 것처럼 MI에서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컬러라든지 컬러라든지 그리고 그림자의 어둡기라든지 리스트, 이런 걸 좀 만져서 더스트의 내용을 바꿔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가 0.25였는데 1 정도로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도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네, 더스트가 뭐 보일 듯 말 듯 있어서 좀 개수를 키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40개로 다시. 여기 또 플레이랑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보는 거랑 그리고 여기 파티클에서 보는 거랑 전혀 달라요, 느낌이.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죠. 이런 형태로. 네. 반드시 최종은 이렇게 플레이에서 최종 퀄리티를 확인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파티클이 잘 나왔다, 이펙트가 잘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자, 여기서 퍼스키 있죠, 멈춤키. 이걸 쏘고 멈춤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멈춰요. 그리고 F8을 누르면 지금 이 캐릭터에 우리가 빙이 돼서 움직이는데 빙의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의 크기를 볼 수도 있고요. 이펙트 그 영역의 크기.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라이팅 포함의 최적화 뷰 모드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Alt F8 쉐이더 복잡도죠. 쉐이더 복잡도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이펙트가 얼마만큼 쉐이더 복잡도의 비용을 차지하는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왼쪽 굿, 그러니까 녹색이 되면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거고, 빨간색이 될수록 배드, 거기서 하얀색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맥스 카운터가 2000까지 0에서 2000인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치로 정확하게 따지는 건 나중에 최적화해서 한번 배울 건데,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펙트를 제작을 했을 때 이 오버드로우, 그러니까 겹쳐져서 계산하는 것들, 반투명이 겹쳐져서 계산을 중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하얀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펙트 자체가 너무 하얗게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캐릭터 스킬을 만들다 보면 이 배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겹쳐지고 질감을 내기 위해서, 볼륨감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 파티클을 많이 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레벨만 봐도, 바닥에 깔리는 플랜 하나만 봐도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버텍스 쉐이더와 픽셀 쉐이더의 위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얼마만큼 지금 부하가 먹고 있는지. 자, 보세요. 멀리서 볼게요. 멀리서 보니까
이 픽셀 쉐이더의 부하가 줄어들죠. 가까이 가볼게요. 똑같은 건데요. 가까이 갈수록 네,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죠?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차지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퍼스키로 해제해서 멈춤을 해제해 볼게요. 이렇게 해제하고 F8 빙의 다시 하고 Alt 8번이었죠. 숫자 8번. 자, 숫자 8번인데 일단은 먼저 스키를 쓰고 멈춤한 다음에 빙의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빙의 하고 있으면 게임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좌우로 겹치니까 하얗게 보이는데 우리가 평소에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쉐이더 복잡도가 어떻게 되면 이 배드, 더 나쁜 쪽으로 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매터리얼 인스트럭션 수치예요. 이 매터리얼을 꾸미는데 드는 총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지고 있는 저 하나의 플랜 값이 이렇게 빨갛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낮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임팩터가 제일 처음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 개수를 줄여보는 거고요. 개수를 줄여도 안 된다 싶으면 재질로 가서 무거운 부분들을 줄여주는 거죠. 이거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파워 버텍스 다이렉션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릿이 아니라 언릿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씩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실제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최적화를 봤을 때 큰 차이 없죠? 진행할 때 이 범인들을 찾아서 줄여 나가야 돼요. 만약에 어떤 씬에서 어떤 스킬에서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그 TA가 문제 삼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찾아서. 하얀 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정의를 하게 돼요. 이펙트 파트장이나 아트 팀장이 프로그래머와 이펙트 파트는 우리가 이 화면 안에서 그 게임 안에서 총 몇의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어떤 범위 정도를 부하를 차지하겠다는 걸 미리 규약을 지어야 돼요. 약속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펙트가 뭐 몬스터도 있고 뭐 캐릭터도 여러 마리 있고 했는데 화면을 꽉 채웠을 때에 최대 나올 수 있는 이펙트 개수라든지 이펙트의 부하라든지 이 오버드로우의 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돼야 우리가 이펙트를 작업할 때 최적화의 좀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확인해야 될 거는 요거. 자, 나오면은 지금 제가 이 플레이 도중에 이 메쉬를 움직인 것 같아요. 테스트로 보기 위한 메쉬를. 다시 여기 쉐이더 복잡도 누르면 라이팅 포함으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얘를 만졌던 것 같은데 얘를 지우겠습니다. 다시 나오면 원래대로 이렇게 라이팅 포함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플레이 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나오게 되죠. 자, 요거 원래대로 그 최적화 예제를 들기 위해서 넣었던 거는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화면에서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 스킬을 다 쐈을 때의 오버드로우가 하얗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대부분 이펙트 작업을 하시다가 일일이 체크하면 좋겠지만 게임 발매 전이나 라이브 전에 프로그램이나 다른 파트에서 최적화를 하는데 문제되는 이펙트들을 항상 했거든요. 아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지우는 게 아직까지도 이펙트를 최적화 범인으로 찾고 있죠. 그래서 그때 좀 찾아보는 이펙터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프로파일링해서 찾아내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만 최적화를 한다를 체크한다. 오버드로우를 쉐이드 복잡도로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끝났고요. 이 웨이브에 필요한 데칼과 그냥 바닥에서 좀 찍혀지는 데칼과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타격감을 위한 카메라 쉐이킹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